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물건지가 어딥니까? 부안이죠? 새만금 관련 지역이죠? 근데 이제 부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최근에, 뭐가 유치가 됐습니까? 잼버리 대회가 유치가 됐죠, 그죠? 2023년도 개최지로 최종, 이제, 순간 결정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근데, 그러면, 자, 이 잼버리 대회가 뭐냐? 도대체 이 잼버리 대회가 유치가 된다고 해서 땅값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냐? 이 부분들이. 이런 거라는 얘기죠. 맞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잼버리 대회가 유치가 됨으로 해서 땅값 상승률에 상당히 기여할 것 같습니까? 네. 왜 기여할 것 같죠? 왜? 잼버리냐 유치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그냥. 아니요. 예? 그거? 그렇죠. 그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의 국제행사가 유치가 되면,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 그냥 와가지고, 그냥 딸랑 와가지고, 거기서 행사만 하고 딱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쵸?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는 그 지자체를 가장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이 부분들이. 그러면은, 이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잘 해야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잼버리 대회에 참여하는 많은 국가에서 오는 나라들에서 올 텐데 그 사람들이 잼버리 대회에 참여했을 때 여기는 교통도 좋고 어떻습니까? 사람들도 좋고 여기 주변에 개발이 많이 돼서 또 편안하게 대회를 하고 간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는 외국에서 이제는 딱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그쵸? 각 나라에서 여기 지금 보니까 169개국에서 5만여 명이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9개국에서 우리나라 어디로 옵니까? 부안에 오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올 때부터 편하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제 편하게 와서 개최지로 편하게 가서 거기서 어떻습니까? 개최를 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만 뭐 어떻습니까? 이 잼버리 대회만 하는 게 아니라 머무는 동안 다른 데도 보고 관광도 즐긴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즐길 때 어떻습니까? 관광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교통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가 고려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개발을 먼저 오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 주변 여건을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주변 여건을 갖추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없었던 도로가 생기면은 어떻습니까? 도로를 따라서 땅값 올라가죠. 그쵸?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새만금의 공항 얘기가 나오는데, 169개국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항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국제공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직접 와서 잼버리 대회까지 와야 되는 거죠. 금방. 뭐 인천에서 와가지고 인천에서 여기까지 다시 내려와야 됩니까? 오다 지치잖아요. 오다 지치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를 자꾸 없애야 된다고요.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왕 어차피 새만금에 공항을 유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다 어차피 할 거라고 하면 잼버리 대회에 맞춰서 공항을 착공하고 완공을 시키자라는 얘기가 여론이 조성이 된다는 얘기죠. 네. 맞죠? 그러니까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잼버리 대회 유치를 통해서 국제대회 유치를 통해서 각 우리나라가 한 단계 국격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각 지자체가 어떻습니까? 한 번 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해외로 그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례로 제가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는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남았죠.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하기 전에 후보지를 선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개최지를 최종 선정을 하죠? 그런 그 개최지를 선정하기까지가 언제부터 했냐면 2002년도부터 했었어요. 2002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해서 어떻습니까? 2010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에 처음에 어떻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어떻습니까? 하자라고 우리나라가 개최 후보지로 선정이 됐었어요. 분들이. 근데 2003년도에 떨어졌죠? 떨어진 거예요. 부분들이. 그래서 2010년도에 안 된 거 아니에요. 2010년도에. 그리고 나서 또 밴쿠버하고 경합을 하다가 또 안 됐죠. 그게 2014년도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3수 끝에 어때요? 2018년도에 되지 않았어요? 18년도에 했죠? 그건 얼마냐면 거의 이 평창이라는 동계올림픽 얘기가 나온 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16년 정도 된 거예요. 16년 동안 평창이라고 하는 지역이 계속해서 이름이 불려졌죠.
이 부분들이 불려지다 보니까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02년도만 하더라도 도대체 평창이 어디에 붙어 있는 도시야? 정말 아무도 몰랐었던 동네예요. 강원도 평창이 어디야? 강원도 속초하고 양양하고 뭐 강릉, 원주 이런 걸 알겠는데 도대체 평창이 어디 있는데? 이럴 정도로 평창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없었어요. 이 부분들이. 그런데 평창올림픽 개최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서부터 평창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평창에 많은 보강 히니스파크 아시죠? 그 다음에 용평 스키장 아시죠? 이제 스키장을 즐기시는 매니아들은 많이 알았지만 일반인들은 이 평창에 대한 부분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들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개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시설들 있잖아요. 그 시설들 또는 동계올림픽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교통 인프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점점 나아지고 빨라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땅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시적으로. 평창 땅값 많이 올라갔어요. 아시죠? 평창 땅값이 올라갔는데 평창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들을 한번 쭉 이제 보니까 어떻게 냐면 가장 메인은 뭐냐면 자 평창만 올라간 게 아니라 평창 주변까지 다 올라간 거야 또. 이 부분들이. 맞죠? 그냥 평창, 강원도, 그러니까 평창을 계기로 해서 강원도 전반적으로 어떤 교통이 빨라진 거야. 교통 인프라 구조가 빨라진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평창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평창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제 점점점 확산이 돼서 어떻습니까? 원주, 강릉, 양양, 속초, 춘천까지 이르러서 전반적으로 확대가 된 사례가 이번에 동계올림픽이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올라간 지역들이 있죠. 이 부분들이. 어디냐면 가장 혜택을 본 게 뭐냐면 그 역사가 들어가는 지역들입니다. 맞죠? 자, 우리가 지금 평창까지 현재 원주에서 강릉까지가 연결되는 그 복선 전철화가 내년 1월 달에 개통이 됩니다. 1월 달. 왜냐면 개통이 돼야죠. 그래야 동계올림픽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12월 달에 개통이 돼요, 원래는. 그래야 12월 달 개통이 돼 강릉까지 갈 거 아니에요? 강릉까지. 그 인천에서 바로 강릉까지 기차 타고 간단 말이에요. 고속철을 타고. 그러면 뭐 1시간 반 안에 다 들어가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성을 상당히 좋게 해줬죠? 그러면서 이 전철이 원주에서 강릉까지 지나가는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땅값이 많이 올라갔겠죠? 그 일례로 어디냐면 자 원주는 원래 떴지만은 그렇죠. 원주가 가장 많이 떤 지역이 그거로 인해서 가장 많이 떤 혜택을 본 지역이 어디냐면 서원주입니다. 서원주 아시죠? 서원주. 중앙선 물론 복선 전철화에 따른 기대 심리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서원주에서 어떻습니까? 강릉까지 연결되는 이 라인의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라고 하는 그 기대치로 인해서 이 서원주가 상당히 많이 떴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 뜬 지역이 어디냐면 이제 평창 권역이죠. 평창 권역에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그 평창역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평창역. 현재 지금 서울대가 있어요, 거기에. 그 서울대가 자리 잡혀져 있는 평창역 주변으로 해서 땅값을 한번 다시 치고 올렸고, 뿐만 아니라 송정역이라고 있습니다. 송정역. 진부 역사가 들어가는 송정역 주변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거기 또한 마찬가지로 땅값을 많이 치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평창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 주변으로 해서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메인 스타디움이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현재 있는 용평 스키장 있죠? 그 용평 스키장 알펜시아 주변으로 해서 그죠? 그 다음에 대관령 신호장이 위치해져 있는 역사 주변으로 해서 땅값도 많이 올렸죠? 그리고 나서 거의 종착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딥니까? 강릉역 아니에요? 이 강릉역 바로 전 정거장이 어디냐면 남강릉역입니다. 남강릉역이라고 해서 신설역이 들어와요. 강릉에 이 신설역이 들어오면서 이 남강릉역 주변으로 해서 새로운 신시가지가 확산이 되면서 남강릉역 주변으로 해서 땅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그 강릉에 남강릉 역사 주변으로 해서 땅값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시적으로 땅값들이 많이 폭등을 했고요. 부분들이. 자, 이런 것처럼 이 동계올림픽 개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최를 통해서 이런 교통 인프라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주변 여건이 좋아지면서 땅값을 많이 올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런 올림픽 개최 후보지를 어떻게 하면 외국인한테 더 홍보하고 알리면서 점점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더 이루어지면서 점점점 더 꾸준하게 상승하는 효과가 또 발생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동계올림픽에 대한 어떤 개최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인프라가 확장이 되면서 어쨌든 땅값을 많이 올리는 거는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동계올림픽이 없었다라고 하면 평창역이 들어갔겠습니까? 진부역이 들어갔겠습니까?
남강역이 들어갔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니까 들어간 거예요. 하니까 들어가면서 그 주변 일대 땅값을 폭등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찬가지로 평창이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관광객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관광지들 있잖아요. 또 관광지들이 뜨는 거예요. 관광지들이. 그러면 평창에 관광지로 유명한 데 어디입니까? 여러분 알겠지만 일단은 스키장이죠. 그 다음에 스키장 2개가 있습니다. 보강리스파크, 그 다음에 용평 스키장 있죠. 그 다음 보강리스파크, 용평 스키장 그 주변으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펜션이라든지 이런 거 지을 수 있는 땅값들이 많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는 거예요. 부분들이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계곡으로 따지면은 흥정계곡 있죠? 흥정계곡과 뭐가 있어요? 금당계곡 있죠? 흥정계곡과 금당계곡을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알려진 곳은 한번 좋았다라는 인상이 있으면 또 가죠. 그러니까 해마다 인구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계곡을 따라서 금당계곡, 흥정계곡을 따라서 어떻습니까? 주변 일대에 펜션들이 막 들어서죠. 펜션들이 들어서니까 그 주변 일대가 또 개발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응? 맞죠? 그러면서 요즘에 그 가보면 허브나라도 있죠? 허브나라도 있고 막 주변에 그 봉평 메밀꽃 필 무렵 봉평장 메밀꽃이 막 만개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다 관광 그 상품화가 된 거죠. 그죠? 2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 그죠? 그래서 그 주변 일대가 다 관광단지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 그러니까 찾아오다 밟다 보니까 관광지역 활성화되고 관광지역 주변 일대 땅값들이 많이 폭등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동계올림픽 개최를 따라서 이런 어떤 SOC가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역세권 주변이라든지 또는 새로 신설되는 도로 주변에 땅값도 폭등을 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평창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알리고 세계인들한테 많이 알리잖아요. 그러면서 평창을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방문했을 때 어디로 가냐면 관광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지 주변에 있는 땅값들이 많이 올라가죠?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 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스키장 주변 그리고 계곡 주변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또 보시면은 혹시 오대산 가보셨나요? 네. 오대산 또 유명하죠. 오대산 또 그리고 뭡니까 거기 삼양목장 삼양목장 유명하죠. 그러니까 삼양목장과 그 다음에 오대산 국립공원 들어가는 초입 이런 부분들은 많은 관광객 인파로 북적거리는 동네가 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가고는 있는데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많이 찾아가니까 그 주변 일대의 땅값들은 다시 한번 폭등을 하게 되는. 자, 이런 거라는 거예요. 땅을 투자를 할 때는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창이라고 해서 전 지역이 돈이 된 게 아니라 맞죠? 돈이 되는 요소라는 게 있잖아요. 요소 지역을 찍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봤더니 교통이 구축이 되는 그런 지역들과 관광객 유입이 되는 그런 지역들이 바로 포커스가 돼서 땅값을 올리더라는 얘기입니다. 뭔지 알겠죠?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수 엑스포라고 아시나요? 여수 엑스포도 국제 행사죠? 여수 엑스포 여러분들 여수 한번 가보신 분 있어요? 자, 여수 안 가보신 분. 여수 안 가보신 나중에 여수를 한번 가봐야 되겠네. 여러분들. 이 여수가 엄청 대단합니다. 제가 보기엔 앞으로 싱가포르보다도 더 대단한 동네가 되는 게 앞으로 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이게 여수가 이 많은 관광객들도 원래 있었어요. 지금 관광객이 한 1년에 한 1,300만 정도가 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죠? 근데 오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휴가철이라든지 이번에 명절 때도 있잖아요. 저도 여수를 가려고 했었는데 여수에 숙박시설이 안 잡히는 거야. 응? 펜션이 안 잡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보면은 거기 뭐 리조트 같은 경우가 이미 다 완판이 됐어요. 1년 전에. 1년 전에 이미 다 숙박이 다 잡혀서 괜찮은 데는 아예 없고 그렇게 또 사람이 계속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데까지도 다 숙박이 다 잡혀져 있는 거야. 이분들이. 제가 한 달 전에 막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도 안 잡히더라고요. 이분들이. 그 보면 제가 보니까 와, 이 여수가 대단한 동네구나. 더더욱 제가 느낀 거예요, 이분들이. 봤더니 그게 뭘 계기로 해서 여수가 그렇게 됐느냐. 여수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수 해양 엑스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수가 해양 엑스포를 통해서 여수가 어떻습니까? 알려지게 됐어요. 응? 그죠? 알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여수를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됐고 현재 지금 여수 엑스포 자리에 정말 잘 해놨잖아요. 그 주변에. 그러니까 거기 관광 상품화를 만들어가지고 여수를 많이 찾게끔 또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여수가 막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미래에셋 박현주 있죠? 박현주가 거기다가 얼마를 투자하냐? 10년에 걸쳐서 10조 원을 투자한다 그랬어요. 일단은 1조 원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10년을 거쳐서 10조 원을 투자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10조 원이 애들 이름입니까? 애들 이름이 아니죠. 봤더니 여수라는 지역을 봤더니 지금 이 새만금의 복사판인 거야. 새만금의. 왜 그런 현상이 있냐? 잘 보세요. 자, 여수라는 지역은 뭐가 있냐면 위에가 바로 광양 제초소가 있습니다. 광양항만 있죠? 광양항이 있고 그 밑에가 뭐냐면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있어요. 여수. 그러니까 이 여수라는 도시 안에 항만이 있고 뭐가 있어요? 산업단지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수공항이 있죠? 여수공항. 그러니까 여수시라는 동네에 항만과 공항과 산업단지가 다 있는 거야. 이 부분들이. 예? 거기에다가 또 뭡니까? 지금 현재 익산에서 어떻습니까? 익산에서 연결되는 그 여수까지 전라선 있죠? 그게 여수 엑스포 때문에 전철이 들어갔어요. 엑스포역까지. 그러니까 엑스포역까지 그게 이 엑스포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빨라진 겁니다, 그게. 그게 들어가면서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죠? 이루어지면서 이 여수가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진 거예요. 이 부분들이. 뿐만 아니라 여수까지 어떻습니까? 익산에서 여수까지 고속도로 타면은 바로 들어가죠. 부분들이. 그러니까 고속도로도 만약 개통이 됐기 때문에 여수까지 바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과 그러니까 접근성이 고속도로면 고속도로, 전철이면 전철, 항만이면 항만, 공항이면 공항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여수라는 지역이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수라는 지역이 그러고선 그런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엑스포를 통해서 홍보가 되면서 여수가 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갔더니 돈 있는 사람들이 가봤더니 여수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봤더니 야 이거는 앞으로 싱가포르보다도 더 대단한 동네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도시구나. 여러분들 여수에 가보면은 경도라는 섬이 있죠? 경도라는 섬에 박현주가 1조 1,000억 원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투자하고 10년에 걸쳐서 10조 원 이상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들어갈 때는 먹을 게 있으니까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냥 들어가겠습니까? 1조 10조 원씩 투자하는데 돈 안 되면 들어가겠냐 이거야. 일단은 어떻습니까? 알려져야 돼요. 일단은 알려져서 이목을 끌어야 되는 겁니다. 이목을 끌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야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더더욱 어떻습니까? 동네가 발전을 하죠.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발전을 해서 지금 보면은 이 여수라는 동네가 웬만한 서울에 있는 땅값보다도 더 비쌉니다. 수도권에 있는 땅값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냥 여수가 전라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전라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광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지역보다도 훨씬 더 땅값이 비싼 동네이면서 앞으로도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여수라는 지역이다. 근데 그런 지역이 되기까지 뭐가 있었냐? 뭐가 있었어요? 엑스포라고 하는 국제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제대회를 통해서 뭐가 됐습니까? 전라선, 도로, 그쵸? 이런 것들이 SOC 사업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들어가니까 교통과 입지가 좋아졌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됐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관광을 홍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좋은 동네가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는 상주하고 싶은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회적인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분들이 늘어나니까 그 위치에 신도시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신도시가. 그러지 않아도 거기 위에 이제 포항도 있고 제초소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포스코도 있고 여러 산업단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 상주 인구 베이스를 깔고 있단 말이에요. 이 동네는. 거기에다가 인구가 더 많이 몰려오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관광지로서도 어떻습니까? 제격이다. 왜? 사람들이 일단 있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리잖아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제도도 똑같은 형국입니다. 거제도는 뭐 여태까지 큰 행사는 있지 않았었어요. 그죠? 큰 행사는 있지 않았지만은 거제도는 거가대교 있잖아요. 거가대교가 부산에서 연결되죠? 부산에서 연결되는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부산 인구가 360만 명 정도 됩니다. 부산 인구가 서울시가 1000만이고 부산이 368만이고 여기 인천이 250만이에요. 그러니까 부산 인구가 368만이 어떻습니까? 거가대교를 통해서 연결 통로를 만들어준 거예요. 다이렉트로.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흡수가 되는 거야. 관광 인구가 흡수가 되다 보니까 거제도가 갑자기 확 떠버린 거야. 그 부분들이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게 바로 항상 이 접근성, 도로에 대한 부분들, 교통망이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뭘 통해서요?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서 더 빨라지는 거예요. 더 빨리. 계획이 앞당겨지고 빨라지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는 상승 속도도 더욱더 빨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새만금은 어떠냐? 자, 새만금도 뭐가 있습니까? 공항이 있죠, 앞으로. 공항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공항이 어땠습니까? 여수공항 같은 공항이 아니라 여기는 국제공항이라는 얘기죠? 엄청 큰 공항이에요. 그리고 지금 항만이 들어오는데 현재 신항만 있죠? 이 신항만 이 규모만 하더라도 지금은 좀 작게 시작하지만 앞으로 이 항만을 다 개설한다라고 하면 지금에 있는 부산 신항보다 더 큰 그런 항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 그리고 지금 현재 군산에 가보면은 군장 산업단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새만금 산업단지가 지금 군산에 많이 자리 잡혀 있잖아요? 그런 산업단지 유치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 부안 쪽에는 관광까지 컨셉이 잡혀져 있죠. 그러니까 산업과 관광과 교통 인프라가 모든 게 지금 여수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게 이 새만금인데, 그런데 여수보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동네가 어디다? 새만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새만금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앞으로 우리 진짜 여러분들 차세대 먹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새만금에서 나올 수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 희망과 비전이 엄청난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새만금이 어떻습니까? 또 한 번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이유가 지금 대통령 선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부터 엄청난 가속도가 붙은 거야. 힘이 붙은 거야. 이게 아까 얘기했던데 힘 있죠? 이 힘이 대통령이 당선으로 인해서 엄청난 힘을 가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탁 가하게 되니까 갑자기 비행기가 떠버리기 시작한 거야. 여태까지 달려올 때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겉돌았는데 지금 이 대통령이 당선은 바로 힘을 엄청나게 가하게 되는 가속도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뜬 거예요. 비행기가 뜨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땅값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올라가고 있죠? 그러나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뜬 게 아니다. 이제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역사의 한 장면이긴 한데 역사에서 가장 초기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서울에서 강남으로 이전 강남 개발될 때 있잖아요. 강남 막 개발되면서 개발되고 막 뜰 때 있었죠? 평당 뭐 100만 원 하다가 150만 원, 200원, 1000만 원 할 때 있었잖아요. 1000만 원이 다인 줄 알았었어요. 이 부분들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 1000만 원짜리가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4억이 됐죠? 1000만 원짜리가 지금 4억짜리 땅이 된 거예요. 이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 새만금의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치와 새만에 대한 개발 기간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 가격은 어떻습니까? 세 발의 피다. 지금 이제 시작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먼 큰 그림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괜찮다. 지금 투자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 잠깐 자 여기 보니까 어때요? 다 이게 선이 나오죠? 도로망, 뭐 외곽순환 고속도로, 뭐 설계, 그죠? 다 나오는 거야, 지금. 자, 여기 지금, 자, 이렇게 쫙 보고, 요게, 여러분들, 요게 뭐예요? 이게 지금 원주 아닙니까? 그쵸? 이게 중앙고속도로하고 영동고속도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만나는 점인데, 지금 어디냐면, 지금 요 도로 있죠? 요 도로가 무슨 도로예요? 이게 지금 영동고속도로예요. 영동고속도로. 그 다음 평창이 어딥니까? 요 사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시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뭐 이승만 기념관 여기 지금 여기 알펜시아가 여기 있네. 그죠? 알펜시아 용평 리조트가 여기 있죠? 여기가 지금 횡계리 아닙니까? 횡계리. 그쵸? 여기가 뭐예요? 진부 송정. 진부 송정이에요. 여기가. 맞죠? 이렇게 지금 내려가는 이쪽으로가 이제 평창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강힐스파크가 있죠? 여기가 지금 면원 IC예요. 여기가 장평 IC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역사는 여기 지금 여기 역사, 그 다음에 여기 진부, 그 다음에 여기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강릉으로 갑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요 주변 역세권, 요 주변 역세권, 여기 주변 역세권 어떻습니까? 땅값이 많이 올라갔겠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가보니까 여기가 보강 히니스파크가 있잖아요. 흥정계곡하고 허브나라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지역이 메인들이 이제 떠서 금당계곡 요런 지역들이 관광지로서 땅값이 많이 올라간 지역들이에요. 평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 진부 역사적으로 따지면은 이 진부 역세권 개발이 땅값이 많이 올라간 요 지역들. 그리고 조금만 자, 이렇게 좀 확장을 제가 좀 해볼게요. 확장을 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가 뭐예요? 대관령 신호장이 있는 역사죠. 지금 여기가 지금 월정사 할 때 오대산이야 이게. 얘가 오대산. 응? 오대산. 들어가는 요 초입구 쪽 땅값들이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 역사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죠?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디예요? 여기가 지금 남강릉 역사가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보면 여기가 구전에 강릉 역사가 있잖아요. 강릉 역사는 구시가지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뻗어나가고, 지금 춘천에 보면은 남춘천 있죠? 서울 춘천간 복선전환철 뚫릴 때 춘천 역사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있는 춘천 역사예요. 그쵸?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게 남춘천 역사죠? 그런 것처럼 강릉에도 남강릉이 들어온다. 남강릉 역사. 지금의 이 춘천의 남춘천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 역사가 남강릉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남강릉 역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혜지가 된 거죠. 왜냐하면 항상 보면은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제가 이런 아령 효과가 있다고 얘기했죠. 뭔가 시작과 끝점이 상당히 부풀어 오른다. 이분들이.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원주에서 강릉까지 가는 이 복선 전철화 사업에 따른 가장 큰 수혜지가 어디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쭉 보면 서원주 있죠. 서원주가 어떻게 보면은 원주하고 그 다음에 강릉까지 연결되는 시작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시점이 시작점이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끝점이 어디냐면 여기에 물론 강릉 역사가 있습니다만 강릉 역사는 구시가지를 어떻습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거고, 맞죠? 새로운 신시가지에 새로운 역사가 생기는 건 뭐예요? 남강릉이죠? 그러니까 남강릉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춘천에서 남춘천 역사하고 비슷한 역사를 하는 거죠. 분들이. 지금 춘천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데가 어디예요? 남춘천 역사 주변입니다. 맞죠? 신시가지가 들어간 지역이에요. 신시가지가 들어간.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시가지가 들어간 이 남강릉 역사 주변으로 해서 그동안 땅값을 많이 끌어올렸다. 근데 이렇게 올라간 계기가 뭐냐면 바로 뭐예요? 동계올림픽이라는 거예요. 동계올림픽. 이 동계올림픽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가격을 끌어올렸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창이 땅값 올라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가 올라갔냐, 이 부분들이. 평창이 전반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 평창이라는 지역은 이쪽 밑에도 평창이고요, 위에도 평창이에요. 평창이 면적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올라간 지역은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지역들 위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 올라간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이분들이. 자, 조금 더 제가 확장, 여기 지금 밑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자고요. 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수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수가 여기잖아요. 여수가. 그 다음에 요 밑에 여기가 뭐냐면 여기는 거제도입니다. 사실 이 남쪽에서 관광지로 따진다라고 하면 뭡니까? 여수하고 이 거제도죠. 경상도에 있는 거제도와 전라도에 있는 여수죠. 여기가 다 최고예요. 이 부분들이. 맞죠? 밑에 물론 여기 공이라는 데도 있는데 공은 많이 안 알려졌죠. 공은 여기보다도 크게 왜냐하면 인구가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산업단지라든지 여기 보면 광야항이 있잖아. 항만. 맞죠? 포스코가 있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여수 산업단지잖아요. 그러니까 산업단지와 항만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 기본적으로 베이스 깔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거제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조선해양하고 지금 보면은 삼성중공업 있죠? 삼성중공업이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조선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관광지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없는 관광지는 그냥 유동인구만 발생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상주하면서 관광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돼 있는 지역이 제가 보기에는 거제도하고 여수라는 지역이죠. 근데 여수라고 하는 이 지역이 지금 보면은
이런 항만과 그리고 이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익산에서 내려오는 이 전철이 어떻습니까? 여기 여수 엑스포로 연결되죠? 여기가 여수 엑스포예요. 이분들이 여수 엑스포 개최지, 그죠?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여수가 여기 돼 있기 때문에 요 주변으로 해서 땅값이 또 많이 올라가게 돼요. 엑스포 현재 주변으로 해서 개발이 많이 됐고, 그 주변으로 가보면 제가 여기 잠깐만 조금만 더. 자, 인공위성. 자, 이쪽도 인공위성으로 봅시다. 자, 지금 볼게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여수 신항 있죠? 여수 신항.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엑스포가 자리 잡힌 지역입니다. 여수 신항만이 들어간 지역. 여기, 여수 신항 있죠? 요 지역들.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산업단지 있잖아요. 그 여수시청 주변에 웅천 택지개발 있죠? 여기가 히트친 지역이에요. 여기가. 왜냐면, 바다를 조망하는 수변도시잖아요. 물과 친화력이 있는 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수시청이 자리 잡혀져 있는 요 지역이 웅천 택지개발 예정지구인데 여기 지금 아파트 분양한 지역 중에 히트친 데가 바로 요 지역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여기가 신항만 이제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여기 돌산도 있잖아요. 돌산도 유명하죠. 그리고 옆에 보면 대경도라고 있죠. 대경도. 바로 요 대경도라는 이 섬이 뭐냐면 여기가 바로 박현주 미래에셋 해서 1조 1,000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1차적으로. 나중에 이제 10조 원까지 들어가는 지역이 바로 이 대경도 복합 리조트 개발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돌산도에서 다리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연결시켜가지고 개발을 집중화를 시킬 것이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여수 신항만 주변과 그리고 돌산도 개발, 여기는 이제 구시가지죠? 구시가지, 그리고 여수시청 주변으로 해서 이런 지역들이 바로 핵심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수 지역이다. 그 지역은 뭐냐면 바로 여수 엑스포가 여기 자리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수 엑스포를 통해서 이런 지역들이 알려지게 되고 가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니까 관광지로 개발하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돈이 지금 배팅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산업단지와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항만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공항이 있잖아요. 공항까지 끼고 있는 삼박자가 딱 맞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공항과 항만과 산업단지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있죠? 그 다음에 이제 관광단지. 맞죠? 그 다음에 여수 엑스포라든지 돌산도라든지 대경도, 복합 리조트 개발권까지 합치면은 여기는 바야흐로,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싱가포르보다 더 훌륭한 도시가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나 여기 새만금을 한번 보자고요. 자, 새만금을 한번 보자고요. 자, 새만금은 어떠냐, 새만금은. 자, 지금 보세요. 자, 요 도로가 뭐예요? 남북 1축이, 동서 1축이죠? 그 다음 동서 2축까지잖아요. 도로공사 하고 있잖아요? 이 동서 3축이죠? 이미 공사 완료가 됐죠? 그 다음에 이거 남북 1축이죠? 방조제에서 2010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리고 요렇게 연결되죠? 여기 남북 2축 공사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죠? 이게 뭐예요? 남북 3축이고 서해안고속도로, 여기 지금 호남고속도로 있죠? 그러니까 동서로 3개 있고 남북으로 5개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새만금에 들어갈 수 있는 교통이 잡혀지는 격자 형태로 잡혀 들어간다고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또 뭡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가 신항만 개발하죠? 신항만 개발해서 이거는 여기까지 확장이 될 수 있죠? 향후에. 그러니까 부산 신항만보다도 더 큰 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동네다. 그리고 현재 이 바다를 현재 매립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군산 산업단지 아닙니까? 군산 산업단지가, 여기가 지금 새만금 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이제 가동을 하고 있어요. 조금씩. 이 산업단지를 포함을 하고 있고, 공항 뿐만 아니라 여기가 군산 공항 있죠? 군산 공항을 확장을 하느냐? 어떻습니까? 여기 화포지구를 갖다가 바다를 매립을 해서 신공항이 들어오느냐? 요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공항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 이 부분들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항과 항만과 산업단지. 아까 얘기했죠? 여수에 보면 공항, 여수공항. 뭐예요? 산업단지. 여수 산업단지. 그거 산업단지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항만이 뭐 있어요? 광명항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3개가 기본적으로 포진되어 있으니까 인구가 유입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여수 엑스포라든지, 맞죠?
돌산도라든지 경도 있죠? 대경도, 소경도 개발. 이게 다 관광단지 아니에요. 이런 걸 통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니까 이런 걸 통해서 관광단지도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잼버리 대회가 유치가 되는 지역이 어딥니까? 여기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잼버리 대회가 유치가 된단 말이에요. 이 주변에. 잼버리. 이게 어디입니까? 여기가 부안 아니에요?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변산 국립공원을 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관광 리조트 산업 개발되죠? 그러니까 이 부안 일대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관광과 컨셉을 잡아서 개발이 크게 이루어질 지역이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가 매립이 돼서 서울시 면적이 3분의 2가 매립이 돼서 많은 지역이 매립이 됐지만 다 매립이 되는 것과 함께 어떻습니까? 개발에 대한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 잼버리 대회까지 유치가 됨으로 해서 속도감을 더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더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도로망들이 더 빨라지고 속도감이 빨라지고 그러면서 이 도로를 따라서 도시적들 그런 지역들이 개발이 더 압력이 거세지겠죠? 그러면서 땅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정도의 우리나라에는요. 이런 새만금하고 이런 규모로 개발되는 데가 여기만한 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 여수급하고 비슷한 게 여기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게 지금 중국 있죠? 지금 중국하고 어떻습니까? 통화 수합이 다시 체결되면서 관계성 회복이 됐죠? 더 좋아졌죠? 좋아지고 있죠? 지금 점점 더 좋아지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점점 이 새만금을 더욱더 중국과 협력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여수의 박현주가 1조 1,000억 원 투자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어딥니까? 새만금의 부안에 자, 1조 1,000억 원 투자를 한다 라는 소식이 딱 들려오는 순간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빵빠라밤 빵빵빵빵빠라밤 빵빠레가 울리겠죠. 이분들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는 게 그런 인프라 구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런 것이 자꾸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 이런 것들이 자꾸 소문이 나고 알려지고 자꾸 잼버리 대회도 유치하고 많은 국가에서 와서 보면 볼수록 조금씩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여수에다가 경도에다가 1조 1,000억 원 투자한 것처럼 어느 날 민간에서 그렇게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가 점점점 희망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대치가 어마어마하다 앞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땅 주변에 뭐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점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타이밍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